올해로 75이 된 이 씨 할머니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눈 뜨자마자 남편 아침 차려주느라,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자식들 깨우고 챙겨주느라 주방으로 달려가기 바빴을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보다 식구들 국그릇 따뜻한지 살피는 게 평생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아침은 풍경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서두를 것도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직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 한 잔을 내리는 일입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창밖을 봅니다. 그러곤 작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 오늘 날씨 참 좋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집안일도 예전처럼 기를 쓰고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집이고 내 시간인데요. 딱 내가 편할 만큼만, 내 몸이 고되지 않을 만큼만 슬슬 움직입니다. 점심때가 다 지나가도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없지만 할머니는 서운해하며 휴대폰을 뒤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엔 자식이 연락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애들도 제 삶 사느라 바쁘겠지 하고는 이내 내가 읽고 싶던 책을 펼치거나 베란다에 핀 꽃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엔 참 심심해 보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자 사는 할머니를 보며 독거노인이라느니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보냐며 걱정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인생 지금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사실 젊었을 땐 혼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른을 넘기고 보니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외로워서 어떡하냐고 묻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혼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75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웃으며 살기 위해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다는 3가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면 왜 혼자가 최고인지 그리고 딱 이 3가지만 하면서 살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운 축제로 바꿔줄 그 놀라운 비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씨 할머니가 말하는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남의 손 안 빌리는 단단한 몸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처럼 거창한 헬스장에 다니거나 비싼 PT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서 맨손 체조를 합니다. 국민 체조처럼 아주 익숙하고 쉬운 동작들이지만 할머니는 손끝 발끝에 힘을 주며 정성껏 몸을 움직입니다. 귀찮아도 기지개 한번 크게 켜는 게 보약보다 낫다는 게 할머니의 지론입니다. 시장에 갈 때도 할머니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겁니다. 에휴, 힘들게 왜 사서 고생이야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연금보다 소중한 자산이야. 내 다리로 걸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거든. 여기에 할머니만의 특별한 식사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나 하나 먹자고 뭘 차려하며 물에 밥 말아 김치랑 대충 때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 할머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라도
예쁜 접시에 달걀 하나, 두부 한 모를 꼭 올립니다. 근육이 빠지면 자유도 빠져나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노후의 독립권을 지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가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내 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의 수발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짜 독립은 끝이 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처량해지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픈 몸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아플 때 서러운 이유는 옆에 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내 손으로 차려 먹지 못하는 그 무력감 때문이지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무릎이 조금 쑤시면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하고 달래가며 가벼운 체조를 하고 입맛이 없어도 내 몸이라는 집을 지탱하기 위해 정성껏 수저를 듭니다.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10자식보다 내 튼튼한 다리 하나가 훨씬 낫다라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나를 책임져라라고 부담을 주는 대신 할머니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이 할머니를 인생 상팔자로 만든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을 들어보세요. 비싼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보시는 겁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발로 걷는 그 걸음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씨 할머니의 두 번째 행복 비결은 바로 손과 머리를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하는 나만의 소일거리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며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야. 그건 마음의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지. 할머니는 요즘 뜨개질을 하거나 식물 일기를 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정해진 책상에 앉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코를 잡거나 오늘 베란다 상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몰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던 잡념과 외로움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같은 우울한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은 뇌세포를 잠들게 하지만 손끝을 움직이고 다음 콜을 계산하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과정은 뇌를 활기차게 깨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치매 예방약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손을 놀리지 않아야 마음이 건강해. 무언가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기분이 나를 살아있게 하거든. 꼭 거창한 취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예쁜 꽃 사진을 찍어보거나 필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온전히 행복하느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까짓 거에서 뭐해? 할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화려한 외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무언가를 창조하는 시간이니까요. 혹시 지금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손을 움직여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그 소일거리가 당신의 오후를 외로움이 아닌 즐거운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기쁨들이 당신의 노년을 세상에서 가장 활기차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씨 할머니의 세 번째 행복 비결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를 이제야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여성들의 삶이 어땠나요? 젊었을 땐 부모님 눈치,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 눈치, 자식 낳고 나서는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상에 올렸고, 내가 입고 싶은 옷 한 벌 사려다가도 자식 등록금, 남편 뒷바라지에 번번이 내려놓기 일쑤였죠. 하지만 75의 이씨 할머니는 이제 예전에 그 참기만 하던 엄마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느라 정작 나한테는 참 무심했어. 이제는 내가 나한테 제일 잘해주려고. 할머니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나를 위해 요리합니다. 예전엔 아까워서 못 샀던 좋은 제철 과일도 나를 위해 선뜻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억지로 나갔던 피곤한 모임들도 이제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집에서 좀 쉬고 싶네라고 거절할 줄 아는 배짱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소모해온 내 영혼을 비로소 내가 안아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남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할 시간에 나랑 먼저 친해져 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백이야.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을 선택하는 그 용기가 당신을 품격 있는 상팔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랑 제일 친해졌다는 할머니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를 정성껏 대접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해도 문득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사무치는 허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적막이 가득할 때 혹은 비가 내리는 오후에 창밖을 보고 있으면 나만 이렇게 혼자 남겨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할머니는 그 허전함을 억지로 누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다독이는 할머니만의 특효약을 꺼내듭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음악을 집안 가득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조용한 정막이 무겁게 느껴질 땐 할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나 잔잔한 가곡을 틀어 분위기를 바꿉니다. 공간을 채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빈자리도 조금씩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섭섭함이나 그리움, 답답함을 그냥 일기장에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참 허전하네. 자식 녀석들이 조금 보고 싶기도 하네라고 솔직하게 적다 보면 내 마음을 내가 들어주는 기분이 들어 금세 편안해집니다. 마지막 비결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나를 정성껏 안아주는 일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거칠어진 내 팔과 다리를 문지르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참 애썼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입니다. 내 몸의 온기가 나를 감싸줄 때 차가웠던 외로움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일은 넘어 찾아오는 이 고독은 평생 소란스럽게 살아온 우리에게 인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목소리가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삶을 깊게 정리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허전함이 찾아온다는 건 내가 지금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세요. 아, 고독이라는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차 한 잔을 더 정성껏 내리십시오. 이 고요함을 친구 삼아 나를 더 깊이 사랑해주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지고 온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자식이라는 숙제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도 자식집 반찬 해다 바치느라 허리가 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씨 할머니의 생각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식 집 반찬 해다 주러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지? 하며 자식들 냉장고 채워주는 게 낙이었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씁니다. 먼저 전화해서 왜 안 오냐, 너희끼리만 맛있는 거 먹냐며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내가 낳아 길렀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내 소유는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면 반갑게 받고 바쁘다고 하면 그래, 고생해라 하고 쿨하게 끊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내 삶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으니 자식의 일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 일상이 단단해지면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지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제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맨날 아프다, 외롭다 소리만 해봐.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겠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하지. 맞습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극진히 대접하며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우아하게 홀로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경하며 스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숙제는 그만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찬란하게 꽃피울지만 고민하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참 행복하다. 이 당당한 선언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75 이씨 할머니가 보여준 삶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겨 단단하게 만들고 손과 머리를 놀리지 않는 나만의 소일거리를 찾으며 타인과 자식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과 가장 친해지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70대 이후의 인생은 외로운 독거노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인생 상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오늘 할 일이 있고 마음이 자유롭다면 혼자가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화려한 휴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 뒷바라지하며 굽어버린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고 나를 안아줄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미안해하고 그만 희생하세요. 남은 인생의 마침표는 오직 당신만의 색깔로 우아하게 찍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그 길을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과 함께 평온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